네, 어제 논란이 됐던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정부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대 학생 선발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시도지사가 추천을 한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돌았고 이어서 시민단체가 선발 과정에 관여를 한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돌면서 이 공정성 문제가 좀 제기가 됐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해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좀 알아볼 텐데요.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게 좀 그 발단이 복지부에서 이제 그 블로그에 올렸던 내용이 좀 발단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시도지사가 추천권을 갖는 것처럼 알려지니까 이 팩트 체크라고 하면서 블로그에 올린 내용을 보면 네,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 추천위에서 한다. 이렇게 이제 그 팩트 체크에서 올렸는데 이게 또 논란이 됐던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좀 정확히 정리를 해주세요. 그럼 학생 선발을 어떻게 할 계획이라는 건가요? 네, 그 학생 선발과 관련되어서는 국회에서 아직까지 공공의대법이 통과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들의 부분은 법 심의 과정에서 논의돼야 될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정부의 입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 원칙 네. 그리고 통상적인 입시 과정은 그대로 적용을 한다는 이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사항들은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간단히 네, 정리하면.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아주 단순하면은 기존에 어떤 그 의학 전문 대학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네. 선발하는 전형 방법 그냥 따라가면 안 되는 건가요? 네, 그대로 따라갈 예정입니다. 네. 아, 그래요? 네, 네. 그럼 이거 논란의 소지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다만 이제 시도지사 초청권이라는 용어 자체가 예. 학생들을 학생들이 지원을 할 때 네. 시도를 통해서 지원을 할지 아니면 바로 공공의대로 지원을 할지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가 한 2년여 전에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 부분이 시도지사 추천권이라는 부분들로 근데 특정 개인이나 특정 단체가 추천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으로 이제 와전이 된 것인데요. 예. 저희는 당시는 시도를 통해도 왜냐하면 이제 각 시도에서 일할 이제 인력들이니까 네. 시도를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지금 그 당시는 뭐 어떤 하나의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였을 거고 예. 공식적으로 정부 입장으로 된 것은 없고요.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법 심의 과정에서 결정이 돼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발상이 그러니까 공공의대를 넣으면 해서 뭐 등록금이라든지 기숙사비 이런 게 이제 많이 이제 그 지원이 되니까 그 조건으로 지역에서 10년간 이제 그 일을 하도록 한다라는 거잖아요. 기본 구상이. 그럼 어떤 그 지역이 시도하고 연결이 되니까 시도에 그러니까 추천권을 주는 것도 한 방안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추천권이라기보다는 시도를 통해서 학생들이 지원을 이제 그 통로 자체를 시도를 통해서 지원을 할 수도 있고 바로 학교로 지원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들에 대해서 당시에 조금 일부 논의가 되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정부 입장으로도 공식화되는 것은 전혀 없고 그러면 시도를 통해서 그 뭐 접수를 하는 이 그 방안도 그러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지금 말씀은. 지금 현재는 뭐 정부의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 원칙, 공정성, 투명성과 그다음에 통상적인 입시 과정 이 부분들은 그대로 지킨다는 하에서 어떻게 하면 공공의료에 헌신하는 지원자들을 선발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거기에 가장 합리적인 방안들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학생 그 시도 추천위원회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들어간다는 것도 그냥 말 그대로 어제 해명하신 대로 그냥 하나의 예시에 불과했던 겁니까? 네, 예시이고 뭐 여러 가지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이 뭐 여튼 뭐 위원회를 구성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하나의 예시고요. 정해진 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그 블로그를 보면 팩트 체크라고 돼 있잖아요. 오히려 이 팩트 체크라고 해 놓으니까 이게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좀 신중치 못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시에 불과했던 거다. 결정된 게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거의 백지 상태다. 법이 지금 통과도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 또 세 번째는 시도를 통해서 학생이 접수할지 안 할지도 현재로서는 미정이다. 이 얘기고요. 일단 그렇게 그러니까 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문제를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정책권께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도 맡고 계시니까 네. 좀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어제 그제 이틀간 간호사분을 좀 연결을 해서 네. 코로나 확진 받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 진상짓에 네.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아마 그 네. 정책관께서도 알고 계실 거라고 네,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좀 예. 제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뭐 여러 가지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현장 일선에서 의료진들이 상당히 힘들게 일을 하시고 계신데 예. 대부분의 그 환자분들께서는 치료에 협조적인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일부에서 그러한 조금 불상사적인 그러한 이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제 감염병 예방법에 국민의 의무가 있습니다. 예. 치료 및 격리 조치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된다는 의무가 있는데요. 그렇죠. 저희들은 정부의 입장은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이제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거고요.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벌칙을 이제 부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되어서는 저희들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다만 현재 여러 가지 이제 방안들 어떤 벌칙을 주기보다는 치료에 협조하게끔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고요. 하지만 이제 벌칙과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격리인 경우에는 자가격리도 있지만 입원도 격리인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격리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생활지원비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14일 동안 격리가 되기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격리 위반했을 경우, 자가격리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보통 이제 생활지원비에서 제외되는 그러한 지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번에도 치료에 비협조적인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지, 하지만 이분들은 이탈을 한 것도 아니고 그 안에서 조금 좀 여러 가지 비협조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적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검토가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치료비 지원을 못한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치료비 지원까지 못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어서 가급적이면 이분들이 치료에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 주시고 의료진들에 대해서 노고에 분명하게 좀 인지를 하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그 질문을 드렸냐면 물론 그 중에는 그러니까 병원 생활에 적응을 못하거나 그러니까 뭔가 이제 병원 생활 어떻게 되는지 어떤 이해가 부족해서 나오는 경우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또 다른 경우는 뭐냐면 자신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오히려 음모론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그런 어떤 바라보는 시각에서 진상짓이 나오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건 의도적인 거잖아요. 이 고의로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강력한 메시지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저희들도 사실은 어차피 그분 일종의 이제 환자분들이신데요. 격리 상태인 환자분들이어서 이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일단 의견을 전달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요. 왜냐하면 행정 인력이 거기에 들어가서 조치를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하여튼 의료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따라주시기를 좀 바라고, 근데 폭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라서 저희가 처벌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간호사분들이 그 공통되게 호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력 부족이던데요. 이거는 좀 대책을 세울 수는 없는 겁니까? 현재 간호 인력과 관련되어서는 전체적으로 의료 인력들이 지금 이제 많이 부족한 상황들입니다. 우리나라가.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되어서 치료 인력들이 많이 이제 부족하고 이제 코로나19 환자들은 감염병 전담병원 이런 쪽에 많이 이제 입원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일하시는 간호사 의사분들의 어떤 인력난이 가중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에서 자원단을 모집을 해서 지금 이제 투입을 하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 취하고 있고 또 군의관이나 공보의 그리고 또 군에 종사하시는 간호사분들이 계십니다. 군 간호장교들 이런 분들을 투입을 해서
지금 환자 치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좀 짧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복지부가 최근에 네. 고 박원순 전 시장의 분향소 설치는 감염병 예방법에서 규정한 집합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경찰에 회신했다. 네.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일단 좀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주시고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감염병 예방법의 집합 금지 제한에 해당되는 것이 네.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 금지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제례도 포함이 됩니까? 예. 네네. 그래서 집합이라는 부분을 저희들은 가장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흥행 집회 제례 부분들이 포괄적으로는 집합에 이제 포함되는 개념일 수 있다라는 거고, 다만 이제 서울시의 경우에는 집합 금지를 내린 것이 아니라 네. 집회 금지를 내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집합보다는 더 좁은 의미의 어떤 집회라는 부분들을 조치를 내린 것이고,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집합 금지 조치를 내린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집합 금지를 내리지 않고 서울시에서 집합 금지를 내린 것이기 때문에 네네. 서울시에서 내린 집회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의 주체인 서울시에서 판단할 것이다 라는 것이 알겠습니다. 복지부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법사항에 대한 판단을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었습니다.